풍수는 미신인가 과학인가? 명확한 개념 정립으로 풍수지리의 신뢰를 회복합니다. 풍수지리는 오랜 시간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자리해 왔지만 시대의 변천에 비해 그 개념은 과거의 관념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로 인해 풍수는 오해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념은 지식이라는 건물을 짓는 설계도와 같습니다. 개념이 흔들리면 지식이라는 건물은 사상 누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풍수를 넘어 풍수지리라는 현대적 개념으로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살펴보게 될 내용으로는 풍수지리의 개념 정립, 동기 가문과 장래문화, 그리고 발복의 재해석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풍수지리학의 혁신적인 패러다임이 될 새로운 개념의 정의를 다룹니다. 풍수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고대 풍수경정인 청호경입니다. 청호경에서는 조화를 이룬 음양이 하늘과 땅과 각각 소통하게 되면 땅의 기운은 생명을 움트게 하고 하늘의 기운은 형상을 이루는데 땅과 하늘의 기운이 서로 융합하게 되면 풍수는 저절로 완성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지구 땅속의 생기와 지구 표면의 산천 자연 경관이 조화를 이룬 것이 풍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작된 오늘날의 풍수는 본질적인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지 못하여 오히려 발전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비보풍수, 인테리어 풍수, 수맥 풍수 등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어 난립되는 현상이 바로 그 예입니다. 이제는 현대 과학 문명과 발맞추어 땅의 이치를 연구하는 환경과학으로서의 의미를 담아 풍수지리라는 명확한 개념으로 재정립해야 할 때입니다. 개념 재정립의 요인들은 많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5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학의 발달입니다. 과학은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현대 양자역학까지 이르면서 현대의 고도화된 실증과학과 첨단 기술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풍수는 개념 정립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옛 사상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 결과 미신으로 취급하거나 신비주의나 의사과학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풍수지리의 개념 정립이 풍수지리의 과학화와 현대화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사유의 전환입니다. 지금의 풍수가 지향하고 있는 어제도 그랬으니 오늘도 그럴 것이라는 경험적 사유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통합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형상에서 보편적인 법칙을 추출하는 추상적 사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주관적이고 감각적이며 편협적인 풍수지리가 시공간을 초월한 일반적이고 객관적이며 보편성을 가진 학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풍수지리의 개념이 정립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세 번째, 철학과 과학 그리고 풍수지리의 연계입니다. 이 일 분수는 성리학의 핵심 이론으로 우주의 근본 원리는 하나이지만 그것이 현실의 구체적인 사물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뉘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 인문학과 물리학, 풍수지리가 서로 다른 학문이 아니라 동일한 우주 질서에서 상응하는 관계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풍수지리의 개념 정립이 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풍수지리는 혈과 생기가 중심입니다. 풍수지리는 혈에서 자연의 생기를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혈을 중심으로 하는 지리적 형상의 조화를 찾아야 진정한 인간과 환경의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혈의 생기는 지구 자체에서 생성된 것입니다. 혈의 성격을 규정하고 혈을 찾는 데는 객관적이며 보편적인 원리와 법칙을 적용해야만 95% 이상의 정확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현 실정은 20% 미만의 정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풍수지리의 개념이 정립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발복은 운명론이 아닌 상호작용의 결과입니다. 좋은 땅만 차지하면 무조건 복을 받는다는 결정론은 이제 끝났습니다. 발복은 자연의 선물인 생기와 인간의 도덕적인 실천인 덕과 노력이 만날 때 비로소 일어나는 시너지입니다. 이 또한 풍수지리의 개념이 정립되어야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발복에 대하여는 다음에서 다루겠습니다. 풍수지리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풍수지리는 현대 과학에서 어떤 이치에 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학문의 최상위 개념인 우주의 질서, 즉 코스모스와는 어떤 구조를 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체계적인 관점에서 코스모스가 질서정연하게 구조화된 우주 전체를 의미한다면 도와 로고스는 그 코스모스를 지속해서 구동하고 유지하는 핵심 운영 원리입니다. 이 도식은 코스모스를 인류가 구현한 것 가운데 인문학, 자연과학, 풍수지리가 포함된 환경과학으로 한정하여 표현한 도식입니다. 학문적 최상위 개념인 코스모스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혼돈에 대비되는 조화롭고 질서정연한 우주를 의미합니다. 이는 우주론적 관점에서 인간이 자연의 근본 원리를 이해하고 우주와 인간의 깊은 연결고리를 인식하게 해주는 철학적 개념입니다. 이러한 코스모스를 구현하는 것은 자연과 우주의 완벽한 질서를 번떠 인간의 삶과 사회를 가장 조화롭고 아름다운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구현이라는 말은 추상적인 우주의 질서를 인간의 구체적인 행동과 삶의 방식으로 번역해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도식은 코스모스의 질서를 현실로 구현하는 인류의 접근 방식에 따라 세 영역으로 한정하여 삼축 구조의 상응을 표현한 것입니다. 첫째, 인문학은 인류가 우주의 질서를 본받아 능동적으로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덕의 영역입니다. 둘째, 자연과학은 우주가 구현한 물질을 인류가 적극적으로 연구하여 법칙을 활용하는 영역입니다. 셋째, 환경과학은 코스모스가 스스로 구현한 혈의 생기를 인류가 소극적으로 받아들여 발복과 치유와 명상에 활용하고 대지의 생태계를 보존하는 영성적 생태적 영역입니다. 결국 인간의 덕과 노력, 과학의 물질, 풍수지리의 혈은 모두 하나의 우주적 질서가 각기 다른 영역에서 스스로를 증명해내는 통로인 것입니다. 환경과학의 생기에 대한 삼축구조의 상응을 나타내는 도식입니다. 이 세 가지 학문이 서로 상응한다는 것은 겉보기에는 완전히 달라 보이는 인문학, 자연과학, 환경과학이 결국 우주의 조화와 균형, 즉 코스모스라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 학문 중 하나라도 빠지면 현실 세계의 균형은 깨지고 혼돈, 즉 카오스가 찾아옵니다. 바로 환경과학에서 대지의 생기를 받더라도 인문학적 성찰과 노력이 없다면 결국 균형이 깨져 불운이 올 수 있다는 이치와 같습니다. 환경과학은 대지의 혈을 통해 생기를 활용하는 실천을 담당하며 자연과학은 이 혈의 형성 원리를 분석합니다. 나아가 전통 풍수의 핵심인 동기 감흥의 전달 과정은 현대 물리학의 양자역학, 즉 온자 수준에서의 양자 중첩과 얽힘 현상을 통해 과학적으로 메커즘을 규명해 나갈 가치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인문학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도덕적 실천과 노력이라는 상응관계를 완성합니다. 이를 쉽게 말하면 인문학의 차가운 마음, 자연과학의 물질법칙, 풍수지리의 생기는 모두 원래 우주의 커다란 규칙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형제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아끼고 과학을 바르게 쓰며 서로 착하게 살아갈 때
세상은 비로소 완벽하고 행복한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풍수지리의 개념과 목적이 정립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 도식은 코스모스를 구현하는 인문학 등은 이일 분수 철학을 그 사상적 기반으로 하고 인류가 이를 현실에서 실현하는 과정은 인류학, 자연과학, 환경과학이 유기적인 삼축 구조로 상응하는 과학적 실천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표현한 도식입니다. 잠시 살펴보는 소나무는 290년 된 영월 설곡의 소나무입니다. 혈에서 생기를 받으면서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2026년 5월 17일에 탐방하면서 지리오결 이기론에 따라 조사한 결과입니다. 간인입수의 신술파로 화국왕룡혈입니다. 정립한 풍수지리의 개념입니다. 40년 동안 풍수지리를 연구해 오면서 도출한 풍수지리의 현대적 개념과 목적입니다. 이제 풍수지리는 단순히 땅의 기둥을 가리는 기술을 넘어 우주적 질서인 코스모스에서부터 혈의 점득과 안장, 그리고 동기 감응, 발복과 번영에 이르기까지 관통하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우주의 질서, 혈, 생기, 도덕적 실천과 노력을 풍수지리의 중심 개념으로 삼은 부분입니다. 풍수지리는 환경과학적으로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최적화 기술이며 여기에 인간의 노력과 덕이 결합하여 최종적인 발복이라는 결과가 도출된다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생기는 직접 받거나 동기 감흥을 통해 간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또한 망해를 온자로 규정한 것은 양자역학의 중첩과 얽힘으로 생기를 받아들일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추론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이 구절은 풍수지리의 목적이 생기에 인간의 덕과 노력이 결합하여 개인의 삶의 질과 가치를 격상시키고 가문과 국가 그리고 세계를 번영케 하는 발복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수신제가 지구 평천하와 사람이 도를 넓히는 것이지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인능 홍도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풍수지리는 단순히 땅의 기륭을 점치는 기술이 아닙니다. 땅은 인간을 생육하는 어머니로 간주하며 자연과 인간 그리고 지구 환경이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생명 유기체임을 전제합니다. 우리는 이제 근거 없는 주술에서 벗어나 우주의 질서가 응축된 혈과 생기를 정밀하게 탐구하는 학문적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지와 공존하며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길입니다. 풍수지리는 자연이 베푸는 물리적 선물인 생기를 인간의 존엄한 가치로 변환하는 환경과학적 최적화 구도입니다. 혈의 생기가 발복을 위한 필요 조건이라면 인간의 도덕적 실천인 덕과 노력은 이를 현실로 꽃피우는 충분 조건입니다. 인간이 주체가 되어 우주의 질서를 본받을 때 비로소 가문과 국가, 세계가 번영하는 진정한 발복이 완성됩니다. 이 영상은 설곡의 소나무 혈로 내려가는 용매기에서 둘러보는 설곡의 소나무 주변 풍경입니다. 다음에는 혈과 생기, 동기 가문과 장례문화, 그리고 발복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